네, 뉴욕 증시의 방향성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결고리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FOMC죠. 예, 빅 이벤트 앞두고 방향성 없는 시장.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군요. 자,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일단은 뉴스라든지 이런 게 썩 좋은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도 막판에 이 하락폭을 줄였다는 점에서 감안하게 봤을 때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확실한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빅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아래든 위든 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심리군요. 예. 네. 그래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썩 마음에 드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저 부정적이고 투성이던데. 네. 뭐 그만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예. 그게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눈높이도 그만큼 낮아져 있다. 그렇죠. 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참 있는 적응의 것 같아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빅 이벤트 후에는 네. 별다른 일이 없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서도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내용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경기 지표 관련돼서 여전히 좋지 않게 나오는 흐름이 있고요. 네. 미국의 6월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월에도 마이너스였는데 네.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요. 예.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나온 게 2020년 6월 이후에 최초로 나왔다. 그럼 거의 그 부분까지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야겠네요. 뭐 경기 침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라고 되는군요. 저는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7월 댈러스연은 제조업 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에도 네. 전월에 마이너스 17.7이었는데 마이너스 22.6이 이건 많이 나오게 내려가네요. 되면서 예. 역시 경기 지표 관련돼서 썩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CFRA에서는 목요일 날 이제 이 GDP가 나오게 되는데 네. 2분기 GDP가 역시나 성장이 위축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돌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실적과 관련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월마트 관련돼서는 실적 발표는 아니었는데 네. 실적 전망에 대한 전망이군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 중에는 이제 0.18% 하락을 했는데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니까 시간에서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체크했을 때까지는 시간에서 마이너스 9% 정도 월마트가 많이 이제 하락이 되었다고 예.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어때요? 예, 2분기 EPS 관련돼서 예. 마이너스 8에서 9% 조정, 9%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연간 가이던스에서도 11%에서 13%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망도 안 좋네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예, 예. 일단 이 월마트는 이꼬르 소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네, 무언가 대표적이죠.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더그 맥밀런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음식료 관련돼서 맞아요. 이제 소비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네. 그 소비의 비중은 결국은 사실상 이 영업 마진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의류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다른 물건을 살 때에는 네. 결국은 더 많은 할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렇죠. 이런 가성비 부분이 제품. 예.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월마트가 시간에서 많이 빠지게 됐는데 네. 월마트가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다른 종목들도 비즈니스를 비슷하게 하는 그렇죠. 모델은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것이 타겟이 마이너스 한 5% 정도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한 4% 네. 그리고 갭도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런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관련돼서도 경기의 침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실적으로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켓워치에서는 실적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달러 강세에 관련돼서 기업들의 실적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었었는데 그렇겠죠. 예. 그러한 이제 경고가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이 환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IABM이 이제 영업이익에서 한 7%포인트가 환 때문에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우가 3% 그리고 존슨앤존스가 5% 정도가 줄어들게 됐는데 네.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이번 주에 나오죠. 네, 그런데 그 빅테크들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예. 해외 매출이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재군요. 네, 그래서 예. 이 실적 관련돼서 조금은 이런 부분이 빅테크들에게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저희에게 경고를 해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거죠, 뭐. 예. 이 환이익 관련돼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명암이 상당히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환차손 환차익 이분과 관련해서는 뭐 거의 다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악재가 되고 있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게 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부분 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이날 시장이 방향성은 없었는데 이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봐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요. 전망이 안 좋다. 예, 반도체에 대해 관련돼서 전망이 계속 안 좋은데 그것에 비해서는 주가는 빠진 게 거의 없어요. 견조하죠. 네, 견조한 흐름이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구나 라고 이거군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램 리서치에 대한 전망이 나오게 됐는데 이 램 리서치가 지금 바클레이즈에서는 반도체 메모리 섹터의 조정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주가 하락이 많이 조정이 됐는데 네. 이 바클레이즈는 지금 메모리 섹터가 월가에서 예상을 한 것보다 추가적으로 30에서 한 40% 정도의 업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돼서 이 램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목표 주가를 625불에서 450불로 어우, 많이 낮추게 내렸네요. 되거든요. 사실 원래 이렇게 되면은 예. 적어도 한 3, 4%, 한 5%까지도 빠지게 될 텐데 네. 1.4% 빠졌어요. 약간 이게 흔히 말하는 타격감이 좀 적은 뭐 그만큼 그런 많이 느낌이죠.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뭐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0.66% 하락이 나오게 되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86%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돼서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로서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날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 또 에너지였었습니다. 뭐 정유주들 뭐 일제히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다시 이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가스프롬이 27일부터 노르스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해 운송량 현행 가스관 용량의 40%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예. 이걸 전반 수준이 20%로 줄이겠다. 이번에는 청소가 아니고 그냥 줄인다는 얘기만 하는군요. 아니요, 이게 다른 부분에 이제 그 부품을 교환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줄인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핑계로 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는 뭐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군요. 일단은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반대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그렇겠죠.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예. 천연가스 가격에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한 6.8% 정도 셌습니다.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예, 예. 이에 덩달아서 WTI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돼서 이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됐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원래는 반등이 이 상승이 나오다가도 줄어들었던 경우가 그렇죠. 많았었는데 네,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엑슨모빌이 한 3%, 쉐브론이 3%,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철강 업체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일 있나요? 철강 업체들이 그래도 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US 스틸이 한 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괜찮았네요. 스틸 다이나믹스가 예, 예. 한 5% 그리고 뉴코가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네. 미국 이제 월가에서는 전망이 2분기 때 피크 찍고 3분기 때부터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철강 얘기를 업계에 하고 대해서. 있어요.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철강 업체 CEO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지 않다. 우리 3분기에도 견조하다라고
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제의 시장 상황이 사실 지금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전통 산업 관련돼서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진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피해갈 종목하고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GSE하고 또 세아 제강 쪽으로 얘기했는데 GSE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국내 시장도 사실 견조해요. 그렇죠. 사실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어제 하락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네. 견조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쪽이 아예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충분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오늘 가져온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상승이 나왔던 섹터에서 연관돼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가지를 그렇죠. 가지고 네. 오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이 GSE였었고요. 뭐 나머지는 대성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천연가스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상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런 부분이 오늘도 충분히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워낙 이러한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왔다 갔다를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아 제강입니다. 철강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미국에서 상당히 좋았던 만큼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이러한 이제 구간 속에서 미국의 철강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제 세아 제강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 관련돼서도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LNG 터미널 관련돼서도 네. 이 관간이 더욱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상강 M&T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풍력이군요. 그 관간에 대한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세아 제강이 하반기 때는 친환경 관련돼서도 모멘텀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쪽하고 철강 쪽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너지 쪽과 관련해서는 GS입니다. 약간 단기 전략 쪽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철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보자는 거,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GSE와 세아제강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